안녕하세요. 안전한 영양균 선생님입니다. 임용 심층 면접 만점자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이제 면접 준비, 면접 바이블 2024 버전이 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기출문제 중에 자기주도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교육 파트에서 챗 GPT 관련입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연수에서 챗 GPT를 교과 교육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미 연수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챗 GPT를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교과와 관련한 교수법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은 이미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더 강조할 부분은 바로 교사들이 유념해야 될 유의사항 또는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만든 예상문제 구상형 문제에도 수록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교사들이 챗 GPT를 활용한 교과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티켓 윤리교육, 정보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발언하셔도 충분히 정답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에서는 예전에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윤리교육과 관련된 여러 지침들 그리고 세부 항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그리고 그 외 교육청들도 여기 국가에서 발표한 걸 기준으로 이제 교육과정처럼 만들어 놓은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3원칙. 첫 번째, 인간 존엄성 원칙. 두 번째, 사회의 공공선의 원칙. 세 번째, 기술의 합목적성의 원칙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 표현 그대로 인간이 존엄한 가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AI,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어야 되고 안정성과 경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회 공공성의 원칙은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 취약계층까지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의 합목적성의 원칙은요. 인공지능은 기술이 인류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적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교육관과 관련된 원칙 하나를 콕 집어서 AI 또는 미래교육, 에듀테크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서 맞는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교육 방면에 자신의 교육 가치관에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 콕 워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저는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기술의 합목적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도구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목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수업 준비나 활용 방안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고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교육 과정을 연구하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교육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복잡하게도 이 외에도 10대 요건이 또 있어요. 짧게 설명드리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그리고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까지 총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읽고 공부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0개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만이라도 내 맞는 키워드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속한 교육청 또는 서울 경기도 교육청 들어가셔서 AI 윤리교육 또는 인공지능 윤리 이렇게 치시면은 교육청 사이트에 이미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첨부해드리기에는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심층 면접 예상 문제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교권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교권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건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교육관, 교육 철학 관련해서도 반드시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장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권 추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대표적인 예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급에서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학대를 당하는 구조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이상에서 아동 기분 상해죄라는 명목으로 정서적 학대로 많은 선생님들이 신고를 당하고 계시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 허점을, 맹점을 파고드는 이 무고한 신고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들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한 책에 특별부록에 이 부분을 따로 수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권사법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사실 읽어보시면 이미 충분히 예상하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면접 키워드로서 활용을 할 때 2023년도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교권사법 중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저는 이러한 교육관을 펼치고 싶습니다. 또는 이러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욱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으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왜 교권이 보호되지 못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 학교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교사 개인의 문제, 관리자의 책임의 문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 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고문 변호사를 두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또는 교사들의 요구에는 지원청으로 이 책임을 이관해서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겠다 등등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교사 개인의 측면, 관리자의 측면, 학교 분위기, 구조의 측면, 그리고 교육청 지원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변하기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권과 학생권, 학생의 인권을 이제 저울질하는 측면으로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은 교사와 학생 인권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존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죠. 이거는 저도 고민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사실 답은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실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 자신만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맞는 답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각해볼 문제로는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 환경이 무너진 지금 우리가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사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교사의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권리, 또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피해받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측면, 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이 교육 주체들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측면, 교사 개인과 학교 관리자와 지원청의 협력 구조에 대한 맹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싶은지도 꼭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임용은 신규 교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저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연수나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보자면 저경력 교사한테 생각을 묻는 이 자리에 당신이 저경력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타파할 것인지 분명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미 23년도 기출에 있었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교권 추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책에 수록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자신이 지원하는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원 케어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관련된 사업,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명을 최소한 3개 정도는 외워가세요. 이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사업 방식도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파일을 찾으시면 편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교권이나 교원 심리치료, 교원 힐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의 이름과 과정을 3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의견도 들어가 있고 교육 현장의 흐름도 반영돼서 말씀드리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 질문을 듣고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야지, 이 질문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해 가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짚어드린 예상 문제의 키워드들 그리고 생각해 볼 거리는 반드시 공책에 적어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개정한 책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예시 답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만나요. 끝까지 화이팅! 그리고 대한민국 교사들 화이팅!